자, 반갑습니다. 분석 바로 하도록 할게요. 어제 이제 5개 빅매치였는데 잘 돌아왔고요. 잠깐만요. 19 걸고 갈게요. 자, 오늘도 경기는 참 많은데 갈 거는 정해져 있다. 그래서 딴 거는 뭐 진행 중이니까 뭐 지금 뭐 속단하게 뭐 얘기하기는 그렇고 뭐 잘 되겠죠. 보죠. 네, 몰라요. 그래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내일부터 또 프리미어 12가 있죠. 프리미어 12 또 준비 잘했는데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배구부터 보겠습니다. 그리고 배구는 어제 다득점을 좀 강조를 했는데 오랜만에 원래 좀 근데 배구를 분석을 하다 보면 원래 다득점이 좀 많이 나오긴 하죠. 183이나 뭐 186이나. 근데 이제 많이 쓰진 않았죠. 약간 승배로 쓰든지 약간 그렇게 갔었는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해보험부터 한번 볼게요. 그다음에 한국전력. 자,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이걸 거다. 손보는 언제 첫 승을 하느냐. 그리고 한국전력은 방에 따긴 땄지만은 리버스 수입을 한 거니까 불안성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 왜 이제 순위가 1위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부합한 기준을 짜줘야 되죠. 그래서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이제 황태기가 복귀를 했는데도 손이 막 가진 않는다. 왜? 일단 그 이제 스페인 감독이 물러나면서 약간 어정쩡한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국내를 빨리 선임해 주든지 아니면 지금 이 감독한테 좀 신임을 뭐 코치한테 신임을 준다든지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경기이긴 합니다. 이게 1승이 나올 가능성이 또 홈이라는 것도 뭐 이점을 뭐 있지는 않지만 확실히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한국전력도 어쨌든 지난 경기 때 우리가 어정쩡하게 해서 경기가 끝났어요. 왜 그랬느냐면 그 두 선수가 부딪히면서 그래 끝났기 때문에 이건 무리할 필요는 굳이 없다고 보긴 하거든요. 그리고 한전이 여러분 생각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거는 좀 떨어질 포인트도 언제든지 있다는 부분들이야. 그래서 어, 손보 프랭까지는 가봐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 기준점 자체가 음, 왜 이렇게 좀 더블헤더 같이 돼 있지? 잠시만요. 아무튼 저는 지금 186이나 185나 이런 것들을 언더를 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확실히 이제 그 배구란 스포츠는 그 세터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반면에 저쪽에는 이제 세터가 야마토란 선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잘 돌아가서 지금 연승을 한 거는 맞긴 한데 특히 성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비교를 좀 하자면 뭐 임동혁이나 뭐 박경민이나 뭐 이제 김지한이나 이런 선수들이 이제 그 임성진의 동기인데 조금 더 해줘야 돼요. 우리가 5세트 봐서 이기긴 했지만은 분명히 성진이가 끝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는 클러치 포인트는 훨씬 많았던 상황이거든. 근데 거기서 올라가는 모습은 솔직히 많이 보이진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고 그게 돼야 팀의 구심점이 됩니다. 서재덕이랑 나머지가 팀의 구심점이 될 수는 없어요. 용병이 된다 하더라도 외인도 계속 있을 것은 아니고 언젠가는 떠나게 되기 때문에 팀의 중심을 잡아가면서 이제 강팀을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 그래서 용병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일단 손보 풀행 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 손보러 가려면 솔직히 뭐 좋은 얘기는 하지만 옆에까지는 가기에는 좀 애매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확실히 제일 잘했던 거는 그 케이타 시즌. 그걸 제외하고는 좀 부침이 붙이는 거는 분명히 있고. 아무래도 장점이자 단점인데, 단점이 더 많이 보이긴 하죠. 젊은 선수 상당히 많다는 거. 이게 상당히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태플러도 오긴 오는 부분들도 뭐 긍정적인 부분들이고, 한국전력이 상당히 잘해줬지만, 한국이 제가 승보다는, 똥배보다는 언더를 좀 많이 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걸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어, 뭐 손보 자체도 분위기만 오르면은 또 윤서진이 이런 부분도 분명 있고 확실히 지금 세터가 바뀌는 부분들은 무조건 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비에나가 더 확률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무조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국내는 용병 싸움이잖아 그지
거기다 뭐 나경복 멤버로 봤을 때는 손보가 밀릴 것은 그다지 없어 보여요. 그냥 분위기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오버 아니면은 손보 역배 아니면 손보 프렌이 한 1.59 정도 되더라고. 그래서 손보 프렌 정도도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역배다가 프렌에다가 오버를 보면은 되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경기 볼게요. 그 다음 페퍼하고 그 다음에 기업은행 보겠습니다. 이것도 185인데 어제 저기 185를 제가 엄청나게 강조를 했어요. 약간 픽스 매치 분명히 느낌이 들어가지고 기업은행은 계속 얘기하는 건 이제 역배를 잡았을 때 역배까지 확실하게 얘기를 못하는 부분들이 지금 자주 보이는 부분들이고, 페퍼는 개막 이후로는 지금 다시 2.5를 받아야 되나 뭐 그런 지금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2.5에 대한 부분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기업은행 같은 경우 이제 뭐 도로공사 전에 뭐 1.45 배당 났더라도 좀 갔던 부분들 분명 있고, 페퍼의 장점은 확실히 미들 브로커적인 부분들이 공격이나 수비로 생겼던 부분들인데 내용은 결국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리고 박정호 같은 경우도 여전히 이제 그 뭐야 목적타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도사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승패를 선택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그냥 차라리 다득점을 가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나는 이렇게 줄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프리카노라는 선수가 나올 건데 준비는 상당히 잘 됐다고 그렇게 지금 평가가 되어 있는데, 스카우팅 리포트를 보면은 일단 후위 성공률에서 장담하기는 좀 어렵고요, 오픈이나. 그래서 뭐 어느 리그를 가든 리그에서도 많이 콜이 됐던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확실히 아시아 리그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은 리그에서 어느 정도 좀 선택을 많이 받았던 선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지금 자비치가 너무 1옵션에서 빵꾸를 많이 냈었죠. 페프는 옛날에 엘리자벳도 있고 뭐 니아리드도 있었지만은 1옵션 무조건 먹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팀이다 보니까 어 지금 그때는 국내들이 못했던 부분들이고 그때는 이제 용병이 다 해먹었던 거고, 지금 어느 정도 구성이 되고 성장이 많이 됐는데 이제 용병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승을 선택하자면 페퍼를 봐요. 왜냐면은 기름 예상한 대로 기름 프레이 나왔고 빅토리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잘하는 선수는 맞긴 한데 이게 타점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문제가 그날 그날 좀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네요. 그다음에 레프트에서 믿을 수가 없는 선수들이 기업은행이 좀 많다는 부분들이고, 이소영이는 역시 약간 좀 밥먹튀 느낌이 좀 많이 드는 부분들이 분명 있다 보고, 이거는 이제 장이와 이주와 공격 포인트의 차이다. 근데 주화를 쓰면 공격 포인트를 많이 가져가지만 좀 블로킹적인 부분들은 좀 떨어지고, 최정면을 가면 블로킹은 좋지만 공격적인 부분이 좀 떨어지는 이런 이제 양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페프 저축은행이 근소한 차이로 좋아 보이고, 기업은행이 이제 레프트 자원이 없다는 거, 그다음 이소영이 이제 고참으로서 거의 뭐 반고참이잖아. 거기서 이제 조금 맨날 못 나가고 유리몸이고 약간 요런 부분들이 이제 강점을 못 가져가는 거죠. 페퍼는 이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맨날 20점 넘어가서 지고 이렇게 반복을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구는 그렇게 보면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농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다득점을 보고 어제도 다득점 좋다 했었는데 다득점이 괜찮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국농 보겠습니다. 서울 SK고 그 다음에 부산 KCC. 지금 스크가 많이 올라가긴 했죠. 근데 뭐 큰 틀에서 달라진 건 크게 없고 뭐 새로운 부분들이 첨가가 된다든지 그런 것들은 없는 상황이에요. 없는 상황이고, 장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중간중간에 ESL 낑겨 있어가지고 심지어 뭐 마카오한테도 진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장판 같은 경우는 뭐 정관장한테 이제 하프리 개념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저는 요 정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제 윌리엄스 같은 경우가 이제 좀 그래도 나이가 이제 많이 찼기 때문에 그동안 뭐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잘해줬던 건 사실이긴 하지만은 이 옵션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왜냐 지금 이제 빅맨적인 부분들이나 정상적인 이제 빅3가 가동이 안 되는, 특히 송교창, 이게 공격적으로도 문제가 있겠지만 수비적인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어
지금 그리고 이게 나는 에너지 레벨이 좀 이 김동현이 많이 해줬다고 생각해. 득점적인 부분들도 많이 해줬지만은 에너지 레벨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고, 물론 지금 이제 이근희가 그 역할을 좀 해주고 있고, 뭐 전준범이 슛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수비는 현저하게 떨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다음 SK는 예상대로 모비스를 개발라 버렸죠. 그리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야. 근데 이제 좀 이거 가지고는 몇 년 동안에 이제 그걸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문제인 부분인데, 저는 일단은 이 경기는 기준점이 158인데 언더 보긴 힘들 것 같아요. 언더 보긴 힘들 것 같고, 어, 아무래도 버튼이 마카오 그때 경기를 보셨는가 안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거의 희족고 댕겼습니다. 그래서 걔가 한 40점 한다고 보면은 뭐 이거는 언더 갈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은 이근이 확실히 올스타전에서도 그때 또 3점왕도 했을 정도로 3점에 대한 능력은 확실히 갖춰진 선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언더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전준범이라든지 오히려 이 퀵근에도 송교창이나 최준용이나 뭐 이승현 요렇게 구조로 가져가면은 아마 뭐 또 롱투라든지 이런 걸 던지겠지만, 지금 현재 장판으로서는 슛을 많이 던지고 그 정관장 경기처럼 그렇게 하는 것들이 상당히 괜찮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똑같고 뻔하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저기 SK를 찍어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득점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SK는 수비가 이제 되는, 성적이 좋을 때도 되는 팀이지 졸라게 잘한다 이런 느낌은 없고, 어 물론 언더를 많이 내고 있었지만은 뭐 기본적으로 김선영 원이만 잘해준다면 뭐 기본적으로 80점 밑으로는 잘 안 떨어지는 팀이다 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원 KT하고 그 다음에 창원 LG 보겠습니다. 지금 뭐 KT가 LG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두 경기 나오고 내일 두 경기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제가 서울 삼성 때는 분석을 말씀을 안 드렸지만은 뭐 비비는 부분들은 나왔어요. 분명히 2점을 나오면 전성현이 확실히 이제 15분 안쪽에 나와도 확실히 임팩트 있는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근데 KT 같은 경우는 KT도 지금 성적이 되게 안 좋은 부분이라서 똥배가 메리트가 분명히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하냐면 항상 플레이오프를 생각을 합니다. LG가 특히 너무 힘들어요. 그 플레이오프 때 이긴 것도 윤원상의 마지막에 코너발이 3점 때문에 이긴 거고, 뭐 베스가 없다고는 하지만 수비 항상 또 고전하는 그런 모습들이고, 생각보다 마레이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핸디도 LG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받아야 우리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이거는 약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그리고 LG가 공격력이 그래도 작년보다 더 좋은 선수들로 구성을 했고 3점 슈터들로 구성을 했고, 뭐 양홍석이 빠지면 허일영이 리바운드 가지고 이런 것도 채웠지만은 음 생각보다 지금 득점력이 안 나오고, 그리고 안 되든 말든 삼성전에도 그게 생각보다 안 나왔어요. 왜냐면 3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스크린을 걸고 이 슈터들을 좀 살려주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LG를 가기가 뭐 말해뿐만 아니고 가기 힘들 것이고, 두경민도 이제 나오는 게 안 나오는 게 확정이 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먼노가 수비 잘하고, 그다음에 이제 박정현도 나올 수도 있는 이름이잖아. 그렇게 되면은, 왜냐면 5번 4번이니까. 근데 박정현은 아예 그 이제 감독이 인터뷰를 해버렸죠. 아직도 좀 게으른 모습들이 분명히 보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KT 승에다가 만승에다가 언더를 봐야 되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별다른 코멘트는 없어요. 둘 다 지금 좋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펼쳤고, 그 다음에 LG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집중력이 좋은 팀인데 코번꼬한테 그냥 당해버리는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KT 마인에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운이 또 약간 지쳐 보이고 약간 그런 부분들도 분위기 와야 되죠. 전광판을 뭐 걷어찬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안양 정관장 보겠습니다. 서울 삼성요. 이건 뭐
고민 많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많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저는 그냥 코본 인사이드 장악력을 얘기하고 싶어요. 라렌이 자기 하기도 바쁘고 확실히 2, 3년 되다 보니까 분위기도 좀 처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는 거고 정관장은 자유투 가지고 승리를 한 거고 삼성은 최근 분위기가 프레는 굉장히 프레는 많이 찍어줬었잖아. 적중 찍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종이 한 장 차이 그리고 양 팀의 이 감독 더가웃이래나 벤치에서 이제 내는 메시지 그다음에 이제 각종 저기 각 구단의 유튜브 이런 거 보면 이제 오프 더 레코드로 이제 백 그게 뭐야 저기 안에 들어가서 라커룸 들어가가지고 뭐 이런 토크들을 하는데 저는 일단 서울 삼성 김효원 감독이 하는 방식이 바뀌고 좋은 건 좋은 거지만은 그래도 다 좋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근데 분명 히 그런 부분도 있고 정관장에는 일단 배병준 활약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삼성은 약간 조금 분위기가 징년기도 있지만 일단 프레는 방장이 삼성 프레는 그래도 많이 찍어준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뭐 동배 SK를 부러뜨린다든지 마이너 못하게 한다든지 뭐 모비스한테 뭐 마이너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분명히 보여줬고 삼성하고 LG 경기도 결국 저도 삼성을 찍을 수밖에 없고 배팅은 안 하겠지만 그렇고 정관장이는 일단은 뭐 변준영이 돌아와야 이 정관장이 뭐 그 김상식 감독이 원하는 그런 농구가 확실히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 승에다가 이게 기준점이 지금 155대 있는데 얘네는 이제 뭐 이렇게 수비를 하는 팀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삼성은 뭐 애초 감시의 그런 팀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근데 또 정관장이 멤버 변화가 있어도 그래도 삼성한테 점수를 막 못 넣고 이런 경우는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또 기준점이 떨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삼성 승에다가 다득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자 농구 보겠습니다. 신한은행, 그 다음에 저기 썸. 이거 대부분 썸 승, 말승 아니면 오버 볼 거고 이제 그 신한은행 아시다시피 이제 전원 공격이 잘 됐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옛날에 이제 썸이 뭐 꼴찌하고 그럴 시절에 같이 노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큰 이변이 없다고 봐요. 썸마 옵중에 하나 선택하면은 그런 되는 경기고 뭐 다른 거는 찍을 필요가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면 분명히 국민전에도 그렇게 보여줬었고 핸디를 넘겨주지도 않았었고 확실히 그런 힘은 이제 베테랑들이 좀 가세가 되면서 김소니아라든지 그런 게 가세되면서 분명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썸마 보면은 되는 경기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내일 저희 프리미어 10이랑 느버 4경기랑 그렇게 찍으면 되는 경기고 나머지 번외 축구 갈 경기 있는 것들은 추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그거 있죠. 저기 모순권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강등에 돼 있는 부분도 있는데 갈 것만 추천을 드리고 보통 그래도 2가 좀 더 좋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1보다는 안양 경남은 큰 의미는 없는 경기다 보니까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뭐 1엔드 정도 요 정도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두 조합 뽑아서 만들어 보겠습니다.